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엄청난 인수사항 미납하셔야 할 듯해요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세입자 사연도 많지만 안타까운 투자자 사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좀 분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타산지석으로 좀 삼으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대전에 있는 한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압류물건보다 확정일자보다 압류물건으로 합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가 있는 듯한데 대출이 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 이건 보고 가장차의 문제일려나? 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공매 물건입니다. 이미 낙찰이 된 물건이고요. 보다시피 105.16% 2억 4,892만원에 낙찰이 되는데 여기서 105%는 여기 2억 3 유찰된 상태에서 105%니까 실제로는 2억 6,300이 감정가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보니 단독입니다. 단독이라면 좀 기분이 싸하죠. 뭐랄까, 또 아무래도 단독이면 뭐 아니면 도니까요. 그래서 얼른 공매재산 명세서부터 살펴봤는데요. 먼저 공매재산 명세서를 살펴보니, 공매재산 명세서는 경매에서는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공매재산 명세서이죠. 확인해보니 임차인 박씨가 있고요. 전입신고일자가 2017년 2월 28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2017년 9월 28일이고 보증금은 2억입니다.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의 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따질 때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대항력 여부를 따질 때는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보입니다. 단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유효한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채권 신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시면 채권 신고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하죠. 경매에서는 채권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법정기일이 나오진 않거든요. 법정기일이 나오진 않는데 공매에서는 이렇게 법정기일이 나오고 금액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보겠습니다. 채권 신고 현황을 보면 세입자의 대항력 기준은 2017년이므로 대항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보다 빠른 등기는 없거든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빠른 등기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날짜가 2017년 9월 28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 날짜 기준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다시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보다시피 2014년 7월 10일, 2014년 9월 10일, 2011년 12월 1일로 이 세 가지 법정기일에 대해서는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금액이 4,800, 41,000원, 8억 2,500입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 금액이. 그러므로 이 물건은 서대전 세무서에 있는 8억이 넘는 금액이 법정기일 2011년으로 빠르기 때문에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법정기일이 2011년에서 2020년까지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정기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금이 한 해에 부과가 되면 부과가 되고 매년 이렇게 계속 부과가 될 거잖아요. 이 부과가 된 걸 날짜를 하나하나 다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 실제로 배당은 각자 배당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 큰 금액이 이렇게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물건이 낙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3억에 낙찰이 되었다. 3억에 낙찰이 되는데, 자, 배당을 합시다. 자, 배당 누구부터 배당인가요? 딱 봤더니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가 해당하지 않죠. 누구부터 배당하고 딱 봤더니 여기 법정기일이 빠르네요. 얘부터 뭐 배당을 딱 합니다. 3억을 했더니 배당을 다 하고도 남는 금액이 0원입니다. 자, 그 다음 배당 누구한테 해요? 배당 금액이 남지 않잖아요. 그럼 세입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죠. 배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2억에 대해서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전액 인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낙찰 받고 났더니
아, 2억을 세입자한테 따로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물건 낙찰된 금액이 2억 4,892만 원인데요. 이게 아니라 이 금액이 진짜 받고 싶었다. 이 금액 받고 싶었다면, 이 금액 즉 사고 싶었다면 여기서 2억을 빠뜨린 4,892만 원에 입찰을 했었어야 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수상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 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그나마 제가 좀 여기서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인수상인지 모르고 있었으나 현찰 납부했다면 문제가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 물건 다행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나마 다행인데, 입찰보증금 10%인 입찰보증금 2,367만 원 2,367만 원의 입찰 보증금만 포기를 한다면 좀 다행이지 않을까. 만약에 대출 받지 않고, 좀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대출 받지 않고 전액 현금 납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수상을 나왔다면 좀 문제가 좀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공매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 번호가 써 있는데 보통 물건이 001번입니다. 001번이고 좀 단체 물건 여러 개 한꺼번에 나온 물건인 경우 이런 식으로 001, 2, 3, 4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 개 물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 물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찾아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금 같은 경우 나눠서 낼 수 있거든요. 아까 8억이 넘는 세금이 있었잖아요. 8억이 넘는 세금을 공매물건 1, 2, 3, 4에 나눠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좀 인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2,367만 원을 날리는 게 여기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공리 분석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 카페에 질문 하나 좀 올리셔서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매든 공매든 아차하는 순간 큰 돈을 날리게 되니, 큰 돈 날리면 안타깝잖아요. 2,367만 원 미납을 하게 되면,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에서 미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미납을 하면 배당금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좀 차이점이긴 하죠.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수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